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96%, 코스닥은 1.74% 올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데 따른 기대감과 함께 한국은행의 25bp 금리 인상을 소화해내며 상승이 나온 가운데 국내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콘텐츠 관련주들이 연일 시장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애플의 신규 XR 기기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VR, AR 등 메타버스 관련주에까지 매기가 쏠렸습니다. 특히 드래곤플라이가 개인용 치료제 GMP 적합 판정 소식으로 상한가에 안착했고 자이언트 스텝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리튬 관련주의 질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형주의 반등과 함께 리튬 관련 중소형주에도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선 EV 첨단 소재와 대보 마그네틱이 강한 시세를 뿜은 만큼 잠시 후 리튬 관련주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유레카는 역시 이분과 함께하죠. 윤서준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시장 이야기에 앞서서 이 소식 먼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상장 폐지됐다라는 소식에 불안해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소식 어떻게 좀 바라보고 또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위메이드 그리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악재라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또 유명한 게임사로 알려진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코인이 위믹스였고 그리고 그 위메이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위믹스를 상당히 많이 밀고 시장에다가 홍보를 많이 한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서 가장 큰 거래소라고 하는 업비트나 아니면은 빗썸 그리고 코인원에서 지금 상장 폐지가 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위메이드를 보유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어떻게 보면 이제 비중을 조절해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이제 그 비중 거래되는 비중이 75% 정도 가량이 돼요. 그리고 이제 빗썸에서 약 22% 정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국내 관련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상폐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조금 악재로 지금 반영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위믹스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요즘 근래 들어서 기대감이 또 있었어요. 차트 모양새만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만약에 악재가 해소된다라고 했을 때는 큰 슈팅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차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차트보다는 모멘텀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 현재 지금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는 약 한 70% 정도 마이너스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73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빗썸 같은 경우에는 약 74%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일 시장에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수급표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아마 그 기대감을 조금 홀딩 하시는 분들은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번 정도는 이제 슈팅을 주면서 살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내일 시장에서는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저도 상당히 거래를 많이 했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한 번도 거래해 본 적이 없어요.
올해 초나 그리고 작년 말부터는 거래를 하진 않고 있고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크게 무너졌다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일봉이나 아니면 일봉을 보시면은 1차적으로는 이런 쌍고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쌍고점이라는 게 거의 한 1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고점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상당히 여기를 이제 구출해 낸다라는 관점보다는 하방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비트코인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가장 역사가 오래된 거래소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비트스탬프 거래소인데, 이 종목이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지만 거래소에는 한 2011년도에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파동이 어느 정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차트상 최근에 그래도 이런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어떤 채널 안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계속해서 갔을 거다라고 하면, 우상향 추세를 보여줬을 거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한 25,000달러대는 지켜줬어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그런 구간을 현재는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은 달러가 조금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다우나 아니면은 나스닥이나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그래도 의미 있게 해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나름 의미 있게 반등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시장이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내리꽂고 있단 말이에요. 신저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뜻은 시장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시장보다 훨씬 더 약세다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수급이 저는 주식장으로도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거래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좀 어떻게 이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은 비중 축소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월봉상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약간 조금 오묘하죠. 네, 약간 예전에 일동제약 차트랑 비슷해 보이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런 데는 강력한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점 테스트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할 확률이 높고, 이 구간을 만약에 저점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뭔가 악재가, 지금 생겨난 악재가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화 마켓에서는 상장이 폐지가 되지만 BTC 마켓이나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믹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갑을 통해서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은 상관은 없거든요. 코인 같은 경우에 특성은. 그래서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이뤄지고 악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그룹주들을 다시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윈믹스 코인 상장 폐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거래소에 밝힌 월별 유통량 계획 초과하는 유통량 때문에 상장 폐지 논란을 겪었던 윈믹스 코인이었는데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로부터 위의 종목으로 지정된 지 4주 만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상장 폐지 공시와 함께 윈믹스 60% 이상 하락세 보여줬고요. 다음 달 8일 20시를 기점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서 거래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일단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 결정과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한 상황이고요. 자, 또 윤서준 파트너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위메이드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비중 조절하시면서라도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 이야기 전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을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열게 돼서 마음이 좀 아프긴 합니다만, 오늘 시장은 그래도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윤서준 파트너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해볼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글로벌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미 증시는 페드의 FOMC 의사록에서 긴축 속도를 이제 조절을 시사하는 공감대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제조업의 구매 관리 지수에서도 5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였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연준 회의록에서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진전을 현재 보고 있고 가파른 이 금리 인상과 긴축이 어느 정도 전리 단계를 지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시장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최근 이제 달러 인덱스가 기술적 반등 그리고 하락에 따른 되돌림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인덱스가 이제 직전에 있는 어떤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거나 이탈이 나오느냐에 대한 관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반대로 뉴욕 증시,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시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기관과 외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당히 강세 마감을 했었고요. 개인들은 오늘 매도세를 보였어요.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요인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중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에 그치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를 다시 한 번 더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주와 낙폭과대에 따른 성장주들의 강한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었고 아마 다만 당분간은 성장주에 좀 유리한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 또 저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달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기술적 반등에 그쳤어요. 예, 이번 반등 같은 경우에는 23.6% 그러니까 실제 만약에 추세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109.2포인트대까지는 한 번 정도는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 하단 채널의 이제 상단 구간이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을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달러가 저항을 좀 세게 받으면서 이전에 있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서 한번 테스트를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구간들을 이탈할 시에는 조금 더 하락폭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세가 이제 짙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게 외국인들이나 아니면은 기관들의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시장이 상당히 또 괜찮았잖아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어줬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에 동참을 한 거는 결국에 달러의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스닥보다는 다우지수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정고점을 지금 테스트하는 위치고요. 이 정고점을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어느 정도 반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더 많이 하락을 했지만 다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쌍바닥에 대한 모양새를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간들을 넘어갔을 때는 또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이제 붙을 수 있는 국면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성장주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시점이 되긴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최근에 이제 분석해드렸던 내용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이 구간이죠. 네, 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 보게 되면은 이 음봉이 나왔죠. 근데 이 음봉을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떴어요. 네, 일봉상. 그러면서 다시 개선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지금 다시 정고점 테스트를 하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지금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점을 올리고 있고 고점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은 아마 상승 추세로 조금 관점을 바꾸고 상방에 대한 베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 이제 그 8월 달에 이제 고점이죠. 네, 8월 달 고점과 그다음에 12월 달 고점 그리고 이런 저점들의 어떤 채널적으로 아니면 하락 추세라고도 해요. 이거를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이제 돌파가 나왔던 시기가 11월 9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몬스터랠리라고 하죠. 네, CPI 지수가 발표가 나오면서 큰 갭이 뜨고 그 갭을 다시 한 번 더 메꿔주고 그리고 여기 이 상단 구간이죠. 하락 추세선의 상단 구간을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해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는 상당히 좀 괜찮은 조정을 보여줬고 여기서 또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간들을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도 잠깐 보게 될 것 같은데 코스닥도 근데 코스피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상승 탄력은 좀 둔화가 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이런 이 저점들 이전의 매물대에서 지지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여기 상단을 아마 내일 시장에서는 이제 돌파를 하느냐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돌파가 되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돌파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돌파 여부를 아마 지켜보면서 코스닥까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환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상단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741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적인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이 배경에는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그리고 오늘 환율까지도 안정세를 좀 찾아준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따라서 당분간은 이런 반등세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윤서준 파트너님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자, 그 근거로 달러 인덱스 차트도 봐주셨고요. 자, 코스닥 여러 가지 차트까지 함께 봐주시면서 우리 시장의 반등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대형주도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또 리튬 관련 중소형주들은 쌩쌩 달린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관련주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유레카 섹터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만간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메타버스가 맞죠. 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형주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석을 했었어요. 모멘텀적인 부분은 당연히 깔려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차트상 이런 구간들에서는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리튬만 붙었다 리튬 특징주 기사에서 이제 리튬 이렇게 하면은 아직 잘 갑니다. 네, 잘 가기 때문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핵심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이유 바탕에는 최근에 있었던 미 중간선거 상원의원에서 민주당 승리로 친환경 그리고 탄소 제로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어떤 투심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IRA 법안은 EU의 그린딜과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 된다. 중국을 또 차단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호적인 이 산업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2차 전지 대형주 단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소형주까지도 훈풍이 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려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모멘텀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또 부합이 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기사나 어떤 찌라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2차 전지나 아니면은 그 중소형주 단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매우 많이 급등을 했어요. 금량 같은 경우에도 10배건은 아니지만 한 8배, 9배 정도 급등을 하고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그 외에 있는 종목들도 신고가로 접어드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또 여기에서 안 놀고 있으면은 굉장히 또 소외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관점, 만약에 뭐 위에서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 저같이 위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아래에서 놀고 그 좀 저가 매수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서 어떤 박스권 거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다양하지만, 제 관점은 어떤 거냐면은 왜 이렇게 가격이 높게 올라갔을까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이유가 합당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 그런 관점에서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사막에 이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삼면이 바다라 풍력 터빈을 설치해서 친환경 사업을 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다라는 게 알려졌었고, 거기다 이제 수소까지도 이제 모멘텀이 붙으면서 지금 현재 이 IRA 관련주들, 2차 전지나 아니면은 신재생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많은 테마가 이제 단발성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2차 전지가 조금 유일한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번 달 중순까지는 빈쌀만 왕세자라는 그 방문한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일정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밀고 있는 그런 친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섹터랑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관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저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삼성 SDI를 대형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21선에 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21선 지지가 가능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이제 반등을 이제 봤었고요. 당연히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뭐 10%, 뭐 20%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오늘 갭이 뜨고 3%, 3.64% 정도 상승했다는 거는 어찌됐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금이 큰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거래를 안 하지만 자금이 뭐 몇십억대, 몇백억대 이신 분들은 이 종목을 상당히 거래를 많이 하고,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반등도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거는 양극재 중심의 어떤 성장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좀 많이 밀리긴 했어요. 제가 이제 이날 제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매수가 부근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 종목이 이제 이 저점, 이전에 이제 저점과 고점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저점과 이 고점을 봤을 때 이 38.2, 이 피보나치 레벨의 38.2%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종목이 정말 강하다, 아니면 진짜 주도주다라고 하면은 이 38.2%를 잘 이탈을 안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약하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50에서 61.8 그 중간에서 이제 반등을 주는 게 정석이고요. 만약에 정말 강한 섹터다, 아니면 강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38.2%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온지를 주목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반등이 또 상당히 탄력적으로 보여줬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 노란톡방에서도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1파동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3파동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3파동 이후에 4파동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박스권이나 수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보통 파동은 5파동이죠. 그래서 한 파동이 더 남았는데,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게 5파동 같은 경우에 목표값은 한 95만 원 정도로 저는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수렴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박스권을 형성하느냐, 횡보를 하느냐, 그에 따라서 아마 이 목표값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저는 신고가를 1차적으로는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오늘 나왔던 이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안정적인 이 실적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경쟁사들 대비 현저히 저평가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실적이 LG 엔솔이나 포스코 케미칼 대비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는데 그런 거 대비해서 삼성 SDI는 주가가 좀 많이 못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납품을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가? 약간 이런 프리미엄을 시장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나?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의 공급이 납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평가에 있어서 다시 재가치를 또 다른 종목들과 이제 좀 약간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고 실제 오늘 그 장마감 이후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은 삼성 SDI에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이 파일럿 라인 장비 발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에 이어서 테슬라 협력사로 진입 기대감이 있다. 이런 게 조금 기사로 하나 또 새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이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침만 흘렸어요. 네, 침만 흘렸고 거래를 하질 못했습니다. 추천도 못 드렸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다가 타이밍은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잠깐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추천을 못 드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강했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종목을 좀 그렇게 막 선호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민경철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또 멋지게 거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멋지게 내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종목을 그렇게 막 좋아라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오늘 공략했던 종목이 이제 그 머니 게임과 관련해서 어제 얘기를 해드렸었죠. 네, 오히려 하이드로 리튬을 이제 공략을 해서 약 5%가량, 네, 머니토, 노란톡에서 공략을 해서, 당일날 수익을 또 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그래서 EV 첨단 소재가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그걸 보고 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이드로 리튬이랑 또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이드로 리튬을 공략을 했었고, 오늘 캔들이 여기서 이제 악재가 하나 나오면서 굉장히 조금 엄청난 대음봉을 이제 내리꽂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뻐졌어요, 차트가.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중요하다. 추세가 안 무너지고 여기를 또 유지하니까 또 매수세가 또 살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머니 게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게 이 하이드로 리튬이나 아니면 리튬 관련주들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산화 리튬 본격 양산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 그리고 고성장세에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갔었고 그리고 이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드로 리튬의 25톤 규모 탄산 리튬 추가 공급 완료 소식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수급이 몰리니까 그 수급을 이제 보고 저는 이제 공략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차트는 다 살아있다. 네, 뭐 STX가 되었든, 그다음에 최근에 공략했던 웰크론 한텍이 되었든, 그다음에 뭐 미래 나노텍, 금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선 위에 있잖아요. 일봉상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또 양봉이 또 이쁘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투심은 또 금방금방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굳이 이탈하지 않는다, 여기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21선을 이탈하는 척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예, 여기서도 보시면 21선을 이탈하고 여기서 오히려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니까 또 급등을 하잖아요. 약간 이런 패턴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21선이 이탈하면 당연히 안 보게 됐지만 여기서 근데 왜인지 모르게 안 빠진다. 그러면은 호재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그 하이드로 리튬도 악재가 나왔는데 안 빠진다. 그러면은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해서는 뭐 여전히 대명에너지나 CS윈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오늘 시장에서 탄력을 또 크게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트가 또 괜찮죠. 근데 봉이 짧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이슈가 또 좋은 게 발생을 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공략한 종목들이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리튬 섹터 지금 확실한 모멘텀을 타고 움직이고 있고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종목군들까지 함께 차트와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윤서준 파트너님과 오늘 유레카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하고 계신데요. 샵 0082번으로 윤서준이라고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장중 대응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화면으로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 시장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축구 경기가 처음으로 열리는 날이어서 저도 이렇게 조금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처음부터 조금 안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만큼 유레카 키워드, 유레카 종목 더 열정적으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메타버스 지금 화면으로 딱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 윤서준 파트너님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은 제가 어제 이제 웹툰 관련주들은 따로 안 봤다라고 했는데 네. 메타버스는 달랐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는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나오는 상승이긴 하지만 약간 질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을 또 상따를 했어요. 상따를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유튜브 여기 방송 끝나고 나서 유튜브 방송에서 레몽레인을 왜 상따를 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사실 이제 축구가 더 중요하긴 하죠. 네, 축구가 더 중요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조금 약간 스토리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이냐면은 1차적으로 이제 JTBC에서 방영 중인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미국과 영국 그리고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1위를 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전 세계 50여 개국의 핵심 키워드로 오늘 시장에서 작용을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상한가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6년 만에 자국 OTT를 통해서 그동안 수입이 금지되었던 한국 영화 상영을 재개한다라고 밝힌 부분들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굉장히 또 재밌게 보고 있고 이렇게 방송이 끝나면은 이제 혼자서 유튜브로 재벌집 막내 아들 오늘 예고편 안 떴나 뭐 이런 거 이제 저도 찾아보는데 거기에 이제 출연 중이신 주연이 이제 송중기 씨죠. 네,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후예로 중국에서 최고의 한류 스타로 부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뭐 제가 알기로는 그 팬미팅 한 번 했는데 뭐 몇백억을 또 벌었다 약간 이런 것도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국과의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있어서 지금 또 그 모멘텀이 배가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또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드라마 영향이 굉장히 컸지만 본질은 저는 이제 달러의 약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 성장주로 평가받는 게 이제 뭐 메타버스나 아니면 OTT 컨텐츠 관련주들이긴 하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전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웹툰이나 아니면 콘텐츠 관련주들의 상승은 거래량이 많지 않았지만 이 메타버스는 좀 확실히 조금 강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전일에 뭐 그 컨텐츠 관련주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많이 터진 종목도 있었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약 900억 가량 터졌는데 근데 위에 매물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상 저항을 너무 크게 받고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종목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물론 뭐 상한가 간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있었지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억에서 한 500억 가량 터트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는 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메타버스는 확실하게 그 테마주들을 볼 때는 이 주를 어떻게 세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장주가 30%를 갔다.
그러면 2등주가 뭐 한 24%, 25%를 가고 그다음에 3등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에서 한 17%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줄도 상당히 잘 세운 부분들도 있었고 거기다가 거래량도 상당히 좋게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질적으로는 어제 상승과는 좀 다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도 그 VFX라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또 시장에서 오랜만에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메타버스가 보급이 되려면은 이 특수 효과 기술인 VFX 기술이 굉장히 필연적입니다. 이 VFX라는 거는 이제 비주얼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특수 영상이나 이제 시각 효과를 말하고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그림에 적용되는 영상 제작 기법 중 이제 현장에서 촬영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현재 CG 특수 효과라고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 뭐 덱스터라든지 아니면은 위즈윅 스튜디오, MP 이런 기업들이 이제 VFX 관련주들이거든요.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다가 이제 애플이 확장 현실 XR 기기를 내년 초에 이제 출시된다는 기대감이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애플은 이제 내년에 1세대 XR 기기를 출시 준비에 이어서 2세대 제품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고요. 국내 협력의 생태계에 있어서 성장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이폰이 제일 처음에 출시되었을 때 상당히 게임 체인저로서 이제 작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물론 뭐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 지금 현재는 메타로 사명이 바뀐 기업이 XR 기기를 출시가 되었지만 임팩트가 그렇게 크진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만약에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반응이 이제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후발주자로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시장에 뛰어들 거기 때문에 관련 생태계가 이제 활성화된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저는 시장을 지켜볼 생각이고요. 거기다가 메타버스 기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 80%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다가 애플이 XR 기기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키우게 되면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부품 업계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을 저는 공략을 했었고 사실 점심시간이라서 제가 공략을 밑에서는 놓쳤어요. 근데 봤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샀을 것 같은데 하지만 위에서 36,000원 정도에서 이제 공략을 했었고 상따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또 재밌는 게 최대 주주가 위즈윅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그룹 계열사가 시너지 창출을 통해서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이제 증권사에서는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이제 편성 채널의 글로벌 진출이나 아니면은 이 메타버스향 뉴 미디어 확장 가능성이 있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주식적인 사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핵심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금토일에 3회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러면은 금요일에 만약에 상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월요일에 만약에 시청률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정 매매에 대한 관점으로도 접근하는 분명히 그런 투자자들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수요일 이런 때 사가지고 이제 금요일에 미리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월요일에 시청률이 더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갭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접근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덱스터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 VFX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오징어 게임 랠리 때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는데 그 종목도 항상 오늘 좀 의미 있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기 관련주는 이제 선익 시스템을 대장주로 많이들 이제 보고 있고요. 현재 OLED 증착기 시장에서는 전 세계 1위로 메타버스 기기 관련 기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좀 눈여겨보는 기업은 이제 뉴프렉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이나 AR, VR 헤드셋 같은 경우에 이제 공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뉴프렉스의 FPCB 기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애플 관련해서는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신화 인더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마트 글라스와 관련해서 미국의 한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메타버스 관련주들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종목들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지켜볼 때 어떤 기술 보유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메타버스 관련주들 잘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윤서준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옆에 휴대폰 있으시다면 챙겨보시고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저희 서울경제TV와 그리고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유레카 키워드 메타버스 주제로 만나봤는데요. 과연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최종적으로 준비를 해주신 유레카 종목은 무엇일지도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GN1 에너지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주는 아닌 것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다고요. 네. 일단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내일 시장을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거는 만약에 내일 시장이 움직이면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당연히 공략을 할 거고요. GN1 에너지 같은 경우에 좀 재밌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공략 차원에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땅 속의 열을 이용한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이제 도시가스에서 추출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연중 이제 15도씨를 유지하는 이제 지하와 이 지상 간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건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술로 최근에 이제 네이버 신사옥의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공급한 이력이 시장에서도 한번 부각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최근 이제 사우디 공주가 네이버의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이 신사옥에 큰 관심을 보였었고, 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를 방문해서 사우디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 핵심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국내 지열 에너지 1위 업체로 이 GN1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시 청사나 아니면은 한국전력 신사옥 그리고 잠실 제2 롯데타워, 인천국제공항 이런 국내 주요 랜드마크의 이제 지열 시스템을 보급을 해 왔었고, 국내 최초로 수열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시키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전에 이제 두산피어셀이라는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이 두산피어셀 건물용 연료전지를 바탕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진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핵심 키워드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빠졌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한미글로벌, 유심, 그다음에 뭐 히림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그런데 빠지는 중에도 이 종목은 잘 버텼어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또 한 가지의 모멘텀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최근에 이제 아까도 이제 특징 섹터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게 이 리튬만 붙었다 하면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그렇게 잘 가잖아요, 지금. 이 종목도 리튬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리튬 코리아라는 회사가 오늘 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보였었던 종목이 이제 EV 첨단 소재랑 하이드로 리튬이잖아요. 그 종목들은 이제 리튬 플러스라는 거에 연관이 있는 거고, 이 종목은 리튬 코리아예요. 네, 그래서 좀 헷갈리지는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리튬 코리아가 GN1 에너지 인수에 참여해서 이 미국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의 연무에서 2차 전지 이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이 리튬을 추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GN1 에너지의 이 지열 발전 기술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제 리튬 직접 추출 기술을 이용해서 빠른 성과를 보인다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지에논 에너지는 요즘에 조금 그래도 핫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재생 그리고 네옴시티, 이 리튬 관련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셔도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종목을 리뷰를 해봤고요. 이어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조금 극단적이죠. 네, 이 종목도 엄청난 그 저점 대비했을 때는 한 2,025원이 저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5,020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약 한 100%가 넘게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눌렸다라고 하면은, 눌린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괜찮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수급적인 요인은 이 종목이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1,414억에다가 유통 비율수는 대주주가 30%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이 고점은 있어요. 이 고점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점을 한 번은 테스트를 하거나 돌파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직전에 이런 박스권을 지금 돌파가 나온 상태잖아요. 예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박스권, 그리고 이거를 뭐 흔히들 얘기하는 어떤 쌍바닥에 대한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데가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4,000원대 이런 가격대는 좀 지지를 받아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들고, 당연히 이제 뭐 이런 데까지는 지금 이런 데서 이제 저항을 받다 보니까 조금 밀린 부분은 있지만, 어찌됐든 최근에 기간 조정을 굉장히 또 잘 보여준 종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분봉을 한번 볼 텐데, 분봉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상승 추세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하단 구간들 있죠. 네, 여기 하단 구간들이 이제 여기가 또 4,000원이랑 또 걸려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일 시초가에서 한번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구간들 하단 구간에서 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지지선으로서 작용한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한 번, 또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또 4,000원 구간은 상당히 또 중요한 구간으로서 인지하는 부분이 있고, 어찌됐든 여기 4,000원까지 안 오면은 또 낭패잖아요. 그래서 시초가 공략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세가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지에논 에너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당연히 이 직전 저점 있죠. 3,700원이 될 것 같아요. 이 직전 저점이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절로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재생의 네옴의 리튬까지 세 가지 모멘텀이 겹쳐져 있는 오늘의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지에논 에너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메타버스 이야기도 상세하게 풀어주셨고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자, 아직도 할 이야기가 남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9시 50분부터 윤서준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지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셔서 윤서준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까지 알차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서준 파트너님, 오늘도 많은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